환지 계획부터 하나씩 보죠. 33번. 시행자 환지 방식으로 사업세 하는데 환지 계획에 포함할 사항이 아닌 것은 환지 계획의 내용 1번 환지 설계, 이 토지 교환을 하나씩 설계하는 필지 배정하는 거, 이게 핵심이고요. 환지 설계에 따라서 새 토지, 환지의 명세, 그리고 흔 토지, 종전 토지, 청산 대상 토지의 명세, 이런 것들이 뭐 핵심이죠. 그리고 환지하지 않고 남겨둔 땅, 보류지, 그 보류지 중에서 공사비에 충당할 땅, 채비지의 명세. 그래서 3개는 딱 제껴지고 항상 2개가 남습니다. 2개. 그러면 청산금하고 환지 예정지도, 여기 2개가 딱 남는데 얘는 뭐 듣도 보도 못한 거고 얘는 들어봤죠. 그럼 항상 들어본 거에서 정답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청산금의 결정이 정답입니다. 그럼 청산금, 이거는 언제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환지 처분할 때 결정. 그래서 청산금은 공사가 다 끝나갖고 환지 처분할 때 종전토지와 환지의 가액의 차익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하는 거고 환지 계획의 내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약지 92페이지 한번 보세요. 환지 방식에서 그 환지 계획 박스에 보면 1번 환지 설계 그 땡땡 1200분의 1의 환지 예정지도 한 번을 못 본 것 같은데 그 옆에 딱 있죠. 그래서 환지 예정지도 이런 것들이 환지 계획의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34번 환지 계획에 관해서 틀린 것은 1번 환지 계획은 종전토지와 환제 악을 줬다고 위, 지, 면, 토, 수, 이, 한. 자, 그런데 이거 조심할 거는 이거죠. 수질 그러면 틀려. 수질이 아니고 수리. 논에다 물대는 물의 이용관계. 위, 지, 면, 토, 수, 이, 한. 고려하고 합리적으로 환지 정해준다. 이 정환지가 원칙이고요. 그다음 2번 행정처인 시행자 환지 계획을 정할 때 임차권자는 의견 제시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야. 뭐 읽으면 되고. 3번에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그 토지의 전부나 일부의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 동의해서 환지 부지정할 때는 임차권자 동의가 필수. 임차권자 동의가 없으면 환지 부지정할 수 없습니다. 3번 뭐 쉬운 질문이고요. 그 다음 4번에 공지법에 정하는 공공시설 용지는 위치나 면적에 관해서 적응환지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예외적으로 비환지가 허용된다라고 하고요. 공공시설 용지 대표적으로 도로 얘기하죠. 도로 같은 공공시설 용지는 종전의 위치 면적 관계없이 새로 설치합니다. 그거를 비환지가 허용된다라고 하고요. 요약집 94페이지. 딱 중간에 보시면은 가로 4번이고 동그라미 3번 비환지의 허용 그겁니다. 공공시설 용지 대표적으로 도로. 이런 도로 같은 것은 위치나 면적에 관해서 종전과 관계없이 새로 설치하니까 비환지, 저환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5번 면적식으로 할 때 토지부담률 개념이 나오고요. 이 토지부담률은 시행자가 산정하는데 원칙적인 토지부담률은 50%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원칙 담보율은 50%입니다. 그 다음 옆으로 하셔갖고 35번. 이게 27회 때 기출문제죠. 가로에 들어갈 내용. 첫 번째 점, 환지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또는 토지로 이전. 그럼 토지를 토지로 바꿔주니까 원칙적인 평면환지라고 그러죠. 평면 개념. 근데 두 번째, 환지전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를 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물, 구분 소유하는 건물, 아파트 같은 건물 또는 건물로 이전. 그럼 토지를 건물로 환지해주니까 건물 입체적인 환지다. 그래서 입체환지. 그리고 이게 27회 때는 한 문제. 평면환지, 입체환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죠. 그다음 36번 환지 계획에 관해서 틀린 것을 1번에 환지 방식으로 조성되는 토지, 조성되는 토지를 환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친 후에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케 한다. 맨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심의를 먼저 거치면 뭐를 심의할 게 없죠. 그래서 심의를 먼저 거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갖고 결정합니다. 그다음 2번 환지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토지부담률 60% 초과할 수 있다. 토지부담률은 50% 초과할 수 없는 게 원칙이요. 지정권자 인정하면 60,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60% 초과할 수 있습니다.
또 3번에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과소 토지가 안 되게 면적을 늘려갖고 한지 주는 것을 증한지, 또 한지 대상에서 제외, 환지 안 준다. 이걸 환지 부지정, 정확하게 하면 직권 부지정 할 수도 있죠. 또 감안지도 당연히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4번에 시행자는 보류지 중에서 일부를 채비지로 정해서 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런데 5번 주택법의 공동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채비지의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저 주택법에서 채비지 이거 어차피 팔아먹을 땅이니까 국민주택 건설하는 사업주체에게 50%까지 우선적으로 매각해 줄 수 있는 특례가 있어요. 그런데 채비지 여기다 찔끔 여기다 찔끔 정해놨다. 이거 받아갖고 국민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할 수가 없죠. 그래서 채비지의 일부 50%까지 같은 지역에 집단적으로 정해서 이런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해 줄 수가 있죠. 자, 요약지 95페이지 맨 밑에서 보면은 또 하나면 2번에 채비지의 집단 지정. 채비지 일부 지역에 집단적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밑에 조그만 것이 주택법에서 개발사업 시행자는 채비지 총 면적 50%까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는 사업주체, 즉 국민주택 건설하는 사업주체에게 우선 매각해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서 이런 규정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밑에 37번, 38번 다 계산 문제.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죠. 37번에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할 때 다음 조건의 비례율은 얼마냐? 그럼 평가식에서는 계산 문제가 비례율이요. 비례율이라는 것은 개발 사업으로 땅의 가치가 가격이 얼마큼 상승하는지 가격 상승률을 비례율이다라고 하고요. 그 비례율은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럼 박스에 보면은 두 번째 점 환지하기 전에 즉 종전의 토지나 건물의 평가액 가격 합계가 총 얼마였냐? 40억. 그럼 공사하기 전에 토지나 건물이 40억이었는데 공사 끝나갖고 첫 번째 점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나 건물의 가격을 다 합치니까 100억이 됐죠. 즉 개발 사업으로 토지나 건물이 100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40억짜리 토지였는데 이걸 개발 사업으로 100억으로 만들었죠. 근데 돈이 들어왔으니까 비용을 빼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점 사업비가 얼마 들어왔냐? 20억. 그래서 개발 사업하기 전에 종전 토지나 건물의 가격의 합계 분의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나 건물의 가격의 합계 그 중에서 비용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40억 분의 80억이니까 200%가 됩니다. 즉 개발 사업으로 토지나 건물의 가격이 몇 배가 상승한 거냐? 2배가 상승이 됐다. 그래서 비례율은 가격 상승률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또 38번으로 합니다. 조합인 시행자 면적식으로 환지 계획을 수립해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 환지 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얼마냐? 이 토지 부담률. 자, 이게 20회 이후에 두 번이나 계산 문제로 출제되죠. 근데 토지 부담률은 뭐 절대 어려운 공식이 아니고요. 94페이지 보세요. 요약집 94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은 그 공식 해갖고 산식 이제 드디어 봅니다. 그 토지 부담률의 공식 한번 보시면 전체 환지 구역의 면적. 환지 구역의 면적 분에 환지하지 않고 남겨두는 땅, 보류지 면적. 요거의 비율을 우리가 토지 부담률, 간보율이라고 그래요. 환지 구역의 면적 분에 환지하지 않고 남겨두는 땅, 보류지 면적이 몇 프로냐? 이 비율인데, 그런데 공식이 복잡하게 보이는 게 뒤에다 빼주는 게 있어서 그래요. 빼주는 거. 그럼 빼주는 거. 그 시행자에게 무상기속되는 토지, 그리고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그럼 시행자에게 무상기속되거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시행자가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팔아먹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냐? 채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행자에게 무상기속되거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시행자 공사비에 충당해서 팔아먹을 땅, 채비지. 이 채비지는 어차피 공사비에 충당해서 팔아먹을 땅, 처음부터 환지 줄 땅이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비용 개념. 채비지는 빼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렵게 써놓은 거지 의미는 간단한 거예요. 시행자에게 무상기속되거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그거는 시행자가 다 공사비에 충당해서 팔아먹을 땅이니까 그게 뭐가 된다? 채비지. 그래서 채비지 개념을 다 빼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문제로 오셔갖고 환지구역의 면적이 총 10만 제곱미터.
10만인데 이 중에서 환지하지 않고 남겨두는 보류지가 그 네 번째 점 6만이죠. 그런데 두 번째 시행자에게 무상기속되거나 또는 세 번째 시행자가 소유하는 땅 이것들이 다 시행자가 공사비에 충당해서 팔아먹을 땅이니까 뭐가 된다? 채비지. 채비지는 어차피 비용에 충당해서 팔아먹을 땅이니까 다 빼줍니다. 그럼 만제곱미터니까 합쳐갖고 채비지가 2만이 되죠. 얘는 처음부터 다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빼기 2만 8만 분의 6만 빼기 2만 4만. 그래서 토지 부담률은 50%. 50%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 조금 바꾸는 건데 그래서 50%가 정답. 그러면 이거 공식 뭐 복잡하게 써있는 것 같아도 의미 어려운 거 아니에요. 환지구역 면적분의 보류지 면적. 근데 처음부터 채비지의 개념, 즉 시행자 앞으로 가는 땅, 그거는 빼준다. 의미만 이해하면 어려운 공식은 아니고요. 그래서 나는 절대 뭐 공식 이런 거 외우기 싫다. 계산, 산수도 싫다. 그럼 잘 찍어야죠. 찍을 때도 개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4번, 5번 이런 데 갖다 찍어놓고 맞기를 바라고 그러면 안 되죠. 간보율은 몇 프로 초과하면 안 된다. 50% 초과하면 안 된다. 그 배워놓고 60% 이런 데 갖다 찍어놓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50% 이하에서 찍어야 돼요. 여기 찍을 때도 항상 개념이 있어야 이게 확률이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39번 보겠습니다. 자, 입체환자 관련해서 틀린 것은 1번에 시행자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신청을 받아갖고 이거 동의받아 그러면 틀려. 동의가 아니고 신청을 받아갖고 건물의 일부와 지분을 주는 입체환지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입체환지 신청하는데 신청하는 기간은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입체환지 신청하세요.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 지정이 없으면 20일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럼 입체환지 신청하는 기간 이꼴 정비법에 분양 신청 기간하고 같습니다. 그 분양 신청하는 거나 입체환지 신청하는 거나 다 아파트 달라고 신청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입체환지 받으려는 자는 신청 기간 동안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런데 3번 입체환지 신청하는 자의 종전 토지나 건물의 가격. 이 종전 토지나 건물의 가격을 종전가가 구분 건물의 최소 공급가, 최소 분양가의 100분의 70% 이하면 입체환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 종전가가 너무 싸면은 입체환지 신청 대상에서 빼버릴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구분 건물 최소 분양가 뭐 15평짜리 1억이라고 해요. 그래서 최소 분양가 1억인데 종전 토지나 건물의 가격이 7천만 원. 그러면 딱 종전가가 최소 분양가의 몇 프로냐? 70%. 이런 70% 이하. 너무 쌀 때는 입체환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가 있다. 예외가 또 있죠. 자, 교재 한번 볼까요? 거기 94페이지. 요약집 94페이지의 맨 밑에. 입체환지 신청, 또 하나 2번 제외. 자, 토지나 건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밑에 있죠. 이하일 때는 그 시행자가 그 밑에 입체환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래서 입체환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데 그 기준, 그거를 지금 물어본 거죠. 다시 위에 가로에 보면 그 입체환지 신청하는 자의 종전 토지나 건물의 가격이 최소 분양가의 70% 이하, 70% 이하면 입체환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4번 지문이죠. 그런데 종전의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는 권리가에, 종전가에 관계없이 입체환지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종전 토지에 뭐가 있었으면 주택이 있었으면 종전가가 싸든 비싸든 관계없이 무조건 입체환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주변에 신도시 같은 거 개발한다 그러면 땅에다 가건물 비슷하게 주택부터 때려주는 거예요. 주택이 있으면 무조건 아파트 신청할 수가 있는 자격을 인정하죠. 그 다음 5번. 자, 입체환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이 주택법 적용하는 게 아니고 환지 계획에 따라서 공급하죠. 자, 이때 과밀옥제권역, 서울 같은 과밀옥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에게는 1주택만 공급한다. 아니고 이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환지로 주택을 공급할 때 원칙은 1주택이죠. 1세대 1주택, 1인 1주택. 공유하고 있어도 1주택. 그런데 투기가 아닐 때, 과밀옥제권역이 아니거나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거나 공공일 때, 이런 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